뛰어내렸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이 패딩이 약간 부력을 약간 역할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흘러 내려가면서 이 난간을 이제 잡은 거죠. 저 갑자기 막 살고 싶다라는 본능적인 이제 의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막 수영하면서 막 난간을 잡게 되고 그 난간을 이 난간이 이렇게 기둥이 원이 있으면 이 원형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그냥 딱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서 이렇게 좀 설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 올라가려고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미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래가. 기도 안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걸 최대한 버티자 하면서 잡고 있는데 이 패딩이 점점 이제 물을 먹으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엄청 무거워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막, 아예 그냥 뭐, 신발이고 뭐고, 그거는 그냥 벗겨지는 거고, 그냥 이 상태로 버티다가, 이제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엄청 질러요, 제가. 그, 혹시 위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게. 안 들릴 텐데. 네. 소리 엄청 지르는데,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쵸. 들리지 않죠. 사실 차다는 소리만 들리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제가. 근데 멀리서 이제 구조 보트가 오기 시작해요. 대략 시간이 얼마나? 제가 뛰어내린 지 한 30분 이내에 구조 보트가 오기 시작해요. 와가지고 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그 전화를 하고 뛰어내렸다 보니까 신고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면 그 친구가 신고를 해줬고 그 친구가 이거 장난전화 아니다. 뭐 장난전화면 뭐 처벌받는다고 뭐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진짜 한다면 하는 애고 뛰어내린다 얘기했으면 진짜 뛰어내릴 놈이다. 꼭 찾아줘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수색이 진행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보트가 와가지고 막 그런 엄청 강한 후레쉬 같은 걸 비추는데 저를 발견 못해요. 첫 번째. 바로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발견 아예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한강 아래에서도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트의 그 모터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질러가지고 소리를 많이 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를 발견도 못하고 이제 수색한다고 했지만 사실 매달려 있는 입장이니까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 보이는 시야 쪽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야권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를 그쪽 라인은 포기하고 아래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저도 이제 엄청 저체온증도 오고 할 때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질 때 저 멀리서 이제 반대편 대교가 보여요. 그 건너편 대교를 봤을 때 위에가 막 반짝반짝해요. 위에 소방차도 있는 것 같고 아래에 막 보트들도 막 수색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제 시체라도 찾으려고. 저 있는 쪽은 뭐 안 보이고. 그래서 거의 절망에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진짜 그나마 그때 당시에 이제 믿었던 신앙심이 이제 교회였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진짜 제발 한번 다시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도 하면서 정말 이제 절망스러운 순간에 거짓말 안 치고 보트 한 대가 다시 와요. 와가지고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아까 그 막 못 찾았던 이 보트가 랜턴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미 거의 진짜 이거 거의 쥐나듯이 버티고 찾았다 이 목소리 듣고 막 와가지고 한 분은 막 빠져서 막 저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막 위에서 해가지고 이 보트에 타자마자 제 옷을 다 벗겨요. 아예 그냥 팬티까지 싹 다 벗기고 그 알루미늄 같은 뭐 은박지 같은 걸로 막 돌돌 씌운 다음에 뭐 이렇게 탁 채웁니다. 예, 채우고 왜냐면 저체온증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살았다 해도 저체온증 때문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응급실로 이제 가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이제 소식 듣고 이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그때 눈물을 보고 이제 왜냐면 사실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뛰어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최고의 부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많은 걸 좀 깨닫고 그렇게 하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 구조해 주셨던 그 소방관 분들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막 그때 막 그런 것도 날라요. 막 벌금 같은 것도 날라오는데 무슨 벌금이요? 그 뛰어내리면 하여튼 뭐 이게 뭐 날라왔어요. 뛰어내리면 벌금이. 네, 그런 건 근데 그것도 기소유예로 그냥 내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날라오고 어쨌든 이게 뛰어내리면 안 되나 봐요. 예, 안 되죠. 예,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뛰어내리고 나니까 이 사건이 좀 유명세를 타게 돼요. 매스컴에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 구조공단 거기 협회에서 저 사건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이제 수십 명의 변호사분들이 변호를 쓰게 됩니다. 네, 제 사건에 관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뛰어내렸냐 이거예요. 예, 진짜 그 나쁜 놈이에요. 선적이. 예, 진짜 그 어린 친구를 가지고 막 그렇게 저 말고도 막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이고 뛰어내리고 나서 그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또 형사 쪽으로 조사받는 것도 또 좋은 검사님 만나가지고 그 사건도 잘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어릴 때 전과 있잖아요. 어릴 때 뭐 보호감 잘 받고 뭐 소년원 갔다 오고 뭐 감별소 갔다 오고 경찰서 갔다 오고 그런 것들 군대 갔다 오면 기록 다 사라진대요. 그런 조언을 듣고 저는 군대를 가게 돼요. 제가 군대가 면제였거든요. 완전 면제였는데 왜냐면 문신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자살 기록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군대 쪽에서는 이 자살 관련된 사람들은 좀 안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정신과 쪽으로 좀 판단을 해버리고 저는 이제 훈련소까지 가게 되고 훈련소에서 엄청 열심히 생활을 해요. 막 그 자대 배치를 어떻게든 받고 싶어가지고 막 검정색 양복 입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 의가사 전역 시켜줄게 막 그런 유혹도 진짜 많았어요. 저는 너 전역할 수 있어, 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뿌리쳤습니다. 저는 뭐 물론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 그런 잘못된 사건 이슈가 되고 정치 관료 인원들도 매스컴 타게 되고 중국에 있던 그 선조기가 한국 들어오면서 잡히게 돼요. 잡히면서 그때 증인으로 막 참석해서 자기 뭐 도와달라 했는데 제가 다 거절해 버립니다. 예, 거절하고 왜 나쁜 놈이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징역 7년인가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 어린 나이에 보복도 좀 두려웠기도 하고 군대를 가서 열심히 좀 생활해야겠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비자금스탄이 맞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뒤쪽으로는 보이스피싱 뭐 그런 그냥 초창기 단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어떻게든 자대 배치를 받게 됐어요. 받았어요? 예. 자대 배치를 받게 되니 여기서 문제가 이런 친구가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관심병사인 거예요. 막 불침범 막 그 불침범이라고 밤에 막 교대로 막 이게 근무 쓰는 거 있거든요. 네. 저는 한 3-4번씩 체크해요. 막 그런 것도 다 느껴질 정도로. 근데 군대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로봇처럼 생활하고 막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이등병 때는 막 걸어다닐 때 막 네, 이렇게 김대선! 이병 김대선! 네. 이병 김대선! 하고 맨날 이게 직각보행 맨날 하고 정말 그래서 선임들이 오히려 제가 바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러고 걸어 다니고 있으면 툭 치면 이렇게 관등성명 바로 되니까 김대선 막 해버리니까 바본 줄 알고 맨날 저 뒤통수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때는 막 그 같이 다니는 선임이 막 담배 안 주면 같이 담배 피러 안 가면 못 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막 담배 피러 가면 막 제 거 담배 막 뺏고 오히려 그때 막 나쁜 거 제가 다 당했어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깎아머리에다가 이러고 다니니까 제가 그때는 또 체격이 많이 마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그런 거 다 그냥 넘어가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표창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이등병 때 다른 선임들이랑 다르게 1계급 특진도 하고 오. 예. 그래서 군대 생활이 거의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남들 막 참호 뭐 30cm 팔 때 저는 막 한 1m 막 내려가서 파고 정말 진짜 열심히 군대 생활했거든요. 막 진짜 연병장 뛰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뛰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 와서 느끼니까 정말 그 10대 때 문신 있는 형들, 뭐 문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봐오다가 다양한 뭐 서울대 학생도 있었고 어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고 뭐 요리가 꿈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거를 봐오고 선입견이 사라지고 저의 꿈을 심어줬어요. 저는 꿈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기술로 배워라 막 그런 것도 심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타일이라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군대에서 응원해 준 사람들 뭐 심지어 뭐 중대장님도 그러고 간부들도 그러고 연대장님들도 그러고 실제로 대선이 결혼식 때 별 3개이신 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장모님. 그렇죠. 예. 와, 진짜. 지금까지도 뭐 연락하고 지내고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락하면서 응원도 정말 많이 하셔요. 너 그때 그랬지만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자기도 너무 자랑스럽고 주변에 있는 뭐 그런 병사들 봐도 항상 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다 보니까 군대 전역하자마자 호주로 떠납니다, 제가. 약간 워킹홀리데이 같은. 네. 왜냐면 타일이라는 걸 배워보고 싶었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정말 놀고 싶었어요. 진짜 자유잖아요. 근데 그 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뿌리치고 처음으로 성실함에 대한 맛을 봤던 거네요. 그쵸. 군대에서. 예. 그냥 군대가 저는 솔직히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는 군대가 쉬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왔던 놈이고 그런 생활의 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를 반복했던 놈이다 보니까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군대 때도 체력이 좋았다 보니까 기술 배울 거면 차라리 남들 하기 싫어하고 좀 빡세고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타일이었어요. 타일은 일단 노동 자체가 정말 힘들다고 들었고 그냥 힘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력 또한 정말 어렵다라고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만약에 일찍 시작하면 경쟁자 없겠는데? 약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응원도 많이 해줘서 그런 계획을 찾게 되고 영어도 아예 몰랐어요. 뭐 APPLE 뭐 애플 뭐 그 단어 하나만 알고 그 상태로 비행기 타고 호주로 간 거예요.